페이스북하고 블로그는 해야 돼요. 해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력서를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선행되는 게 내 페이스북하고 블로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 됩니까? 그냥 친구 요청 걸었습니다. 그렇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어, 그, 모르겠는 사람, 옆에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요. 응.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안 하구나. 이 공대생들의 맹점이야. 이런 거를 안 하고 하고가요. 인생에서 엄청 차이가 나요. 이력서 만들어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뭐 인사 담당자한테 보낼 생각하지 말고요. 페이스북에서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짜증나. 아니면 뭐 맛있는 거 뭐 친구들 가는 그런 개인적인 거 넣지 말고 이건 진짜 그 삼성의 인사 담당자가 나를 본다고 생각하고 글자를 항상 그런 관점에서 올려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류를 낼 때 내 페이스북 주소를 딱 집어 넣잖아요. 인사 담당자는 그걸 봐. 근데 남들은 페이스북을 안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이 있을 때, 그분들은 그런 친구를 집중적으로 봐요. 그래, 여러분들 딱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생각도 건전하고 올린 게 전부 건전해. 그리고 뭔가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열심히 사는 모습 바로 걸린다니까. 학점하고 상관없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 예. 해야 돼. 해야 돼. 지금 할 걸 해야지. 여러분들 지금,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 없어요. 뭐, 내가 그냥 열심히 뭐 공부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이거, 영어 시험 성적만 올리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좀 하겠다. 그거보다는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 거 한번 볼까? 가입, 여기가, 아까, 다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저한테 친구 맺기 한번 신청해 보세요. 여기 지금 친구 맺기 지금 신청인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친구 맺기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 보면 양혜역 씨가 누구세요? 그렇게 여기 딱 하면 되고. 그다음 윤태현 씨, 예. 여기 됐고, 됐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보고 싶으면 지금 여기 방랑규 들어가가지고 보면 내 생각에 대해서 오늘 내가 해왔던 거에 대해서 오늘 내가 여기 어디 갔다 왔거든?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야. 내가 오늘 뭘 했는지 뭐, 오늘 기술사업화 지원단 거기 이제 내가 갔는데 더 K 호텔이 저기가 교육문화 그 양재동에 교육문화센터 병문안에 거기서 했거든. 그래서 스테이크 먹고 왔는데 점심 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잘한 친구한테는 점수를 더 줘. 결정적으로 내한테 페북 친구 몇 개 하고요. 그리고 내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노력한 친구한테 내가 전부 웬만하면 A뿔을 다 줬어. 그거는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 내한테 관심을 가지고 좋아요 눌러주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아주 여기서 수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그 얼굴을 내가 다 얼굴하고 매칭이 안 돼. 근데 여기 볼까요? 인생 살아가는 게 요즘은 그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여기 보면 여기 박상 누구 있다? 여기 보면 인덕대학교에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나한테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췄죠. 그러면 이런 친구는 내가 A+ 안 주고 주고 싶단 말이지. 여기 보면,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좋아요부터 해가 뭐 여정번, 사진 강사, 뭐, 여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박승용 씨, 학생인가? 일단 저희 반은 아니고. 이건 저 다른 분이다. 근데 이렇게 보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좋아요, 이렇게 여기 뭐 또, 인덕대학교 학생도 여기 좀 있는데,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봐요. 틈틈이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걸로 간접적으로 다 보고 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여기 17명, 요 중에는,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나네? 한번 볼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 예. 여기 이제 조성관 학생? 네. 여기 있지. 김정태 학생? 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딱. 그 다음에 4명이 했는데 나머지 5명이 했나? 저는 작년에 했고. 맞아. 이름이 어떻게 되지? 김성현, 성현이. 자,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친구 검색, 만약에 이렇게 친구 검색을 해. 속도 좀 느리네.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형식만 이야기했어요. 뭐 사업 계획서를 하는데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양식에서 어떤 걸 채워 넣으시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레벨 있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레벨이냐면 원리를 이야기해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라는 게 사업계획서의 원리는 어떤 게 사업계획서의 원리가 될 수 있느냐 한번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KPI나 KSF에 대한 의미를 알고 STP, 포엠, 포피의 관계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르게 한번 보면 이게 원리입니다. 저번에 지난주에 내가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우리 이거 효율과 효과 그리고 전략, 비전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했죠. 똑같아요. 그 맥락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자, 사업계획서는 뭐냐면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그죠?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정의를 하고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원을 정의를 하고 요거와 요거를 매칭을 해가지고 매칭을 했더니 여러 가지 경우가 나와. 그 중에 가장 내가 잘 할 수 있으면서도 세상이 원하는 작게 투자했어도 효과가 큰 요 분야에 20%에서 25%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는데 이 찾아내는 데는 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결혼의 듀오 말했지만 거기서는 선남선녀들의 어떤 뭡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원하고 그리고 노혼도 있고 어떤 여기는 결혼 시장의 수요가 있는 거야. 옛날에는 그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연애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결혼을 하는데도 중매도 아니고 연애도 아니고 그런 중간 영역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어때요? 중매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중매는 1대1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결혼을 전제로 서로가 만나고 그런데 연애는 어때요? 그냥 우연찮게 만나니까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매 아니면 연애인데 요즘 어때요? 결혼 정보 시스템에서 하는 형태는 파티, 어떤 이벤트 아니면 오프라인상에서 번개 미팅 뭐 이런 걸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좀 호감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니까 이게 중매불라서 연애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시장이 여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 있잖아. 그러면 그 결혼의 주는 자기네들의 장점은 뭐냐면 결혼의 주의 장점이 뭘까? 자기네들이 쉽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무 때나 생각해봐요. 결혼의 규모나 회사의 장점. 그 결혼의 주의 장점은 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중에 장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처음 사업을 한다. 결혼의 그 듀오가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 계획서를 쓸 때를 가정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이 이제 창업자가 여러분과 같이 혼자였어. 그런데 분명히 보니까 결혼 정보 그런 결혼 정보 회사는 많은데 다들 보니까 뭐예요? 1대1로 이렇게 만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밖에 없고 또 결혼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연애를 또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마땅하게 이렇게 만날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 그런데 극과 극인 거야. 그 중매시장 아니면은 연애시장 요 두 가지인데 그 중간이 없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아 이런 시장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찾아냈어. 아 이런 시장에 내가 좀 잘하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했는데 내가 쉽게 잘하는 걸 찾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친구들 사이에 조금 파티 플래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사회를 잘 보고 그리고 일을 잘 도모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리고 내가 페북에 친구들이 한 5천 명이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그런 거 페북에다가 내 글 하나 올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블로그에 내가 친구 맺기로 한 사람이 한 1,000명 이상 있어. 그러면 야 쉽게 내가 한번 이런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작게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네트워크가 있다. 그리고 그런 시장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뭘 해보겠다.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그게 매칭이에요. 매칭. 그럼 그 매칭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보면, 그 아이템 중에서도 가장 내가 쉽게 하면서도 내가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이 이 최상위에 있는 거를 내가 선택하면 돼요. 그게 사업계획서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그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시장을 찾아내는 게 STP예요. 뭐냐면 시장을 나누고 세그멘테이션 그 중에 가장 좋은 시장을 선택하는 게 타겟팅이고 전략적으로 그 시장에 맞는 우리의 브랜드 포지션, 우리의 그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고 싶은 이미지를 목표를 정하는 게 포지셔닝이에요. 그럼 이 시장이 발견이 된 게 STP라고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뭔가를 보니까 사람, 기술, 자본, 마켓이 있는 거야. 마케팅 능력. 마켓하고 마케팅은 달라요. 마켓은 이게 마켓이고 여기 마케팅은 뭐죠? 홍보 능력, 광고 능력,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홍보나 광고 능력부터가 내가 지금 홍보 광고 능력이 있잖아. 페북 같은 것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평소에 다준 인맥도 있고 그리고 내가 블로그에 조금은 그 격조 높은 사람으로 자리매김돼 있어 내 말을 하면은 어느 정도 신뢰성을 느껴. 그러면 됐어. 그리고 내가 내가 맨파워는 내가 이쪽 분야에서 뭔가 또 노하우를 좀 가지고 있어. 어떤 노하우? 내가 파티를 좀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 아니면 강의를 진행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 관상을 좀 볼 수 있는 능력, 아니면 또 사람에 대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또래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뭐죠? 사람이란 관점에서는 뭔가 자원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또 돈이 약간 있어. 그 정도 한 몇 회 정도 진행할 수 있는 파티 종잣돈으로 한 2천만 원이 있어. 아니면 1천만 원이 있어. 뭐 적게는 500만 원. 한번 파티를 해볼 수 있는 돈은 있어. 그러면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뭐죠? 사람, 기술은 뭐가 있을까? 기술이 아까 진행 능력 그런 거겠죠. 그리고 자본도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도 능력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어떤 포엠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를 이 사람들 기억에 인식이 되도록 하는 그런 브랜드를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될까? 그게 포피예요. 이게 단기 목표인 거야. 이거를 우리는 비전이라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보면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 거기에 믹싱이 돼가지고 하나의 제품으로 아니면 서비스로 제공이 돼요. 우리가 제품을 단순히 우리가 제품을 디자인해가 잘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판매가 되기까지 요 모든 총체적인 게 제품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삼성전자가 TV를 만든다, 휴대폰을 만들면 휴대폰 하나 달랑 제조업을 해가 만들었다 해가 이게 사업이 될까? 아니에요. 휴대폰 품질을 좋게 프로덕트를 만들더라도 가격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살 수 있는 그 구매 장애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을 어느 사람이 살까 말까 할 때 약간 낮춰 팍 사게 만드는 그 가격대를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대리점을 통해서 관리가 돼야 되잖아. 판매할 때 유통 채널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을 위해서 우리가 광고도 할 수 있는 그 총체가 제품이야. 아닌 서비스야. 그래서 이게 어디에 웨이팅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제조업 기반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유통 기반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회사는 가격 기반의 회사라고 돼. 다이소 이런 회사들은 유통 가격 기반이죠. 그리고 광고 회사는 남 걸 홍보해 주니까 프로모션이니까 프로모션 기반 회사라고 해요. 어떤 회사는 애플 아이패드나 이런 거 만드는 회사는 엄밀히 한번 자세히 봐요. 제품이 좋잖아. 제품도 좋으면서 가격은 비싸니까 가격 기반은 아니야. 그러면 플레이스, 유통 생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플레이스도 있어. 프로모션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그러니까 뭐냐면, 프로덕트와 플레이스 기반인 거예요. 플레이스가 생태계 기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샀을 때 돈을 벌고, 이 제품을 관련돼서 앱 다운로드 받으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해가지고 다운로드해서 돈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이패드를 샀어요. 아이패드를 샀는데 그걸 작동시키기 위해서 앱 하나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1달러부터 4달러, 5달러 하는데 실컷 다 받고 나니까 청구서가 한 일주일 후에 나오는 거야. 주르륵 나오는데 5달러, 3달러, 2달러 계속 나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는 결국은 요 세 가지 관점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다 채워 넣으면 사업계획서가 된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핵심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STP라든지 포피라든지 포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메커니즘.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프로세스가 나와요. 프로세스는 1년의 과정이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커니즘을 머릿속에 이런 구성 요소들은 한데 공장에서 제품이 만들기 전까지 처음엔 공장에 기계들을 배치를 하잖아. 그 기계들을 배치하는 게 뭘까? 이게 기계인 거야. 이걸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그럼 그 기계들 간에 공정 프로세스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순서가 나오잖아. 이걸 먼저 하고 저걸 먼저 그걸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럼 그 결과물이 뭐죠? 제품이잖아. 제품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거는 메커니즘이 있고요. 메커니즘의 그 과정에서 프로세스라는 걸 통해서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한번 잘 넣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내 머릿속에 메커니즘이 없는 상태에서 일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메커니즘은 뭐냐면 지식적인 메커니즘은 내 머릿속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프레임이 메커니즘인 겁니다. 그 프레임 안에는 차원이 있잖아, 차원. 그지? 내가 어떤 걸 생각을 할 때 그 메커니즘에 있어서 차원은 이거와 이런 차원들의 조합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생각의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지 프로세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메뉴를 만든다? 아니면 메뉴를 보고 일을 한다? 할 때 그 메뉴는 이런 메커니즘을 생각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그 순서대로 가는 거야. 여기서 먼저 이걸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걸 따라서 이걸 채워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다 매뉴얼 따라 시스템 프로세스 따라 가더라도 메커니즘을 파악을 못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창조적일까? 창조적이지 않을까? 덜 창조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공부를 하더라도 그래.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세스를 따라가면 이 단계에서는 내가 이런 것 중에 이 단계에서는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구나. 그 다음에 그 결과물로서 이게 나왔구나. 이러면은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는 요렇게 가도 되지만 요렇게 가도 되겠다. 하면 이렇게 돼보는 거예요. 아니면 경우 수가 막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죠? 그런 창의성이 나오게 하려면 머릿속에 개념이 들어가야 돼. 그걸 머릿속에서의 그 기계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 그걸 무기라고도 해요. 우리가 미사일도 있고, 어떤 권총도 있고, 뭐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야지 그 목적에 맞도록 적절한 걸 해야 되는데, 지를 죽이기 위해서 대포를 쏴면 돼요? 효율이 날까? 아니잖아. 그때는 그냥 총 한 방으로 이렇게 딱 쏘면 되는 거를 대포를 쏘면 대포 한 발이 얼마인 줄 알아요? 몇백만 원이야. 한 4, 500만 원 한다고 했어. 그러면 대포 한 발을 쏴가지고 1, 2만 원, 뭐 돈으로 치면 뭐 이불로 뭐 가치는 모르겠지만 1, 2만 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쓸까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라크 전에서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 한 대 쏘아 올리면 얼마인 줄 알아요? 200만 달러. 비행기 한 대 값이에요. 토마호크 미사일 한 대 쏘면은 제트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맞춘 데가 어딜 천막을 맞췄어. 천막 얼마 할까? 몇십만 원? 몇십만 원을 위해서 비행기 한 대씩을 그냥 떨어뜨린 거라 보면 돼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커니즘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야 창조적으로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전개를 하는데 처음에 요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기서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파트 중에 사회, 사회, 포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우선이다. 또 어떤 친구는 정답은 없어요. 또 이야기해 보세요. 이유는 뭘까? 일단 자금과 어, 사라 그리고 어, 내가 뭘 잘할 수 있다. 예, 마케팅 방법 음, 그리고 또 기술 약간 이런 게 음. 아예 원초적으로 있어야지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엔지니어적 관점이에요. 내가 뭔가 엔지니어 기술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인맥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적 관점이라고 해요. 이걸 뭐냐면 수단적 접근 방법이라고 해요.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특허에 나와요.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나타내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MIT에서 1970년, 80년대에 사출로 해서 사출 실험을 했어요. MIT 학생이. 그런데 그 학생이 실험을 하는데 교수님 말을 무지 안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수님은 그냥 그 사출할 때 플라스틱 사출을 알죠? 이렇게 사출 성형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데 보면 플라스틱으로 사출 성형할 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의자 같은 거 이런 거 다 플라스틱 검령에다가 인젝션 해가지고 그 플라스틱을 녹여가 넣어가지고 이게 형상에 따라 붕어빵 만들어가지고 그게 딱 굳으면 이렇게 딱 빼면 나와요. 제가 그거 전공했었어요. 사출 성형 해석을 전공했는데 그러면 근데 이거야. 이 학생이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는 대로 막 해보는 거야. 교수가 이렇게 시키고 갔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플라스틱이 조건을 안 잡고 막 해가지고 그 안에 막 공기가 섞여가지고 막 그냥 막 버블이 돼가 버버버버버 이러다가 뭐가 이렇게 막 나왔어. 실패잖아. 금령 안에서 금령 안에 공기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딱딱하지가 않고 의자로서 기능을 못 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플라스틱 사출했는데 안에 그 공기가 들어가니까 폭신폭신하죠. 그리고 이게 고무같이 좀 그런 성질도 있고 푹신푹신한. 근데 고무하고 다르게는 고무는 잘 닳는데 이거는 표면에 경도가 높아가지고 잘 닳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신물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간 플라스틱이 그게 폴리우레탄이에요. 플라스틱에다가 공기 주입한 게 폴리우레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니즈를 찾은 거야. 어디를 찾았는가 보니까 고무 그때는 그 폴리우레탄이 나오기 전이니까 고무 신발인 거야. 신발 밑창을 보니까 맨날 닳는 거야. 푹신푹신한데 딱딱하거나 아니면 아예 고무이기 때문에 맨날 닳는 거야. 그래서 그 신발 밑창을 폴리우레탄으로 하면 좋겠다고 이 시장을 찾아낸 거야. 그래가 MIT하고 나이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나이키가 처음으로 했어요. 그게 나이키 에어의 시초야. 그래서 나이키 신발이 그때 떴어요. 왜냐하면 폴리우레탄 밑창을 장착한 달리는 런너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안 닳고 미국 사람들 런닝을 좋아하잖아. 그거야. 그래서 나이키가 떴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그거를 시장을 찾아내면 히트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사업 계획서에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가 제일 먼저 기술이 돼야 될까? 자기 생각을 한번 말해보세요. 다 정답이 있어. 한번 말해보세요. 어, 또, 뭐가 중요할까? 먼저 만약에 기술한다면. 그럼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어? 본인도 포엠. 그럼 한번 손을 들게 해볼게. 포엠이 중요하다. 포엠이 중요하다. 한, 둘, 세 명. 포피가 중요하다. STP가 중요하다. 자, 이거야. 보통 사업가적인 관점에서는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시장이 뭘 원하는가를 알면은 요즘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인터넷 검색하면 포엠은 다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잘 모르면 어때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고 페북에다 물어보면 돼요. 페북이 왜 좋냐면 여러분들한테 페북을 꼭 해라는 게 제가 페북을 통해서 물어보면 답이 바로 다 나와요. 내가 아이패드를 샀는데 아이패드로 해가지고 워드가 안 돼. 전부 윈도우 MS 오피스 상에 생성된 한글 워드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PPT 파일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타이핑도 안 돼. 그래서 물어봐도 몰라. 그래서 내가 밤 새벽 2시에 페북에다가 내가 이거를 기존에 있는 MS 오피스 상에 있는 거를 어떻게 좀 아이패드에다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바로 쫙 올라오는 거야. 자기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아이클라우드에다가 아이클라우드라는 브라우저 그냥 윈도우를 익스플로어나 크롬 띄워요. 크롬에다가 브라우저 띄워가지고 그건 PC상에도 있고 윈도우 OS상에도 있고 애플 아이패드상에도 웹 브라우저는 다 띄워지잖아. 그 상태에서 윈도우상에다가 iCloud.com 치면은 현재 iCloud.com 치면 그냥 화면이 떠. 그냥 로그인해가 들어가. 그럼 거기다가 내가 워드 파일을요. MS 오피스 워드 파일을 PPT 파일이든 DOC 파일이든 끌어다 놓으면요. 아이패드에서 바로 다 나와. 거기서 그 아이패드 상에 페이지라는 것도 있고 뭐 몇 개가 있어. 페이지가 뭐냐면 윈도우 오피스의 DOC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는 무료야. 폴라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유료인데 그런 거 안 사용해도 돼. 윈도우에서 페이지하고 또 두세 개 파워포인트 뭐더라? 뭐 있고 있는데 그 세 개만 앱을 깔아놓고 그냥 막 그거 있잖아요. 그 윈도우 아이클라우드 상에서 그냥 그 따닥 누르면요. 페이지가 작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 해가지고 그냥 또 저장하면요. 아이클라우드 상에서 다 저장이 되고 그걸 다시 MS 오피스 OS 상에서의 그걸요.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내면 그대로 그냥 또 DOC 파일인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런 전문가들이 바로 그냥 내가 돈 벌었지. 아니었으면 내가 윈도우 오피스를 활용하기 위한 애플 샵 있죠. 앱 스토어 들어가가지고 무려 얼마짜리? 200달러짜리를 내가 돈을 주고 살 뻔했어. 그 돈이 굳은 거야. 그걸 해도 별로 만족도가 안 높은 것 같아. 그런데 나는 그냥 그렇게 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인생이 그런 거야. 자, 볼까요? 아이클라우드가 어떤 거냐면 봐야 돼. 예. 여기서 그냥 iCloud.com 이거예요. 그래 여기 로그인해 들어가면 볼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방에 됐으면 좋겠는데 틀렸대. 얘가 틀렸대. 그럼 되라. 안 맞네. 제가 아이클라우드 들어가면 여기서 그냥 윈도우 있잖아요. 있는 걸 끌어다 놓으면 바로 아이패드에서 다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공짜야. 인생이 이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북을 하라는 이유가 왜 해야 돼? 이거냐? 이거란 말이야. 포엠을 확보를 하는 거야. 페북에서 피드백을 해가지고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건 페이스북이 최고 좋아요. 그 이유를 다음에 한번 설명할 때가 있어. 다른 아이템마다 다 포지셔닝이 있어. 카톡은 그냥 오프라인 같이 정말 친한 친구들. 그건 검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화통화를 개인적으로 전화통화하듯이 그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문자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데가 근데 그거는 네이버에 검색도 안 되고 다 안 돼. 근데 거기다 대고 광고를 열심히 하면 될까? 안 된다. 그거는 정말 나의 속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막 홍보하는데 어디다 하냐면 밴드에다 하고 있고
아니면은 어디다 해요? 카카오 스토리다 열심히 해.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는 사람끼리는 벌써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나와 관심사가 비슷하고 그리고 나의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나와 좀 격조 있게 만나고 싶으면 페북이 제일 좋아요. 그 이유를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자, 그 사업가는요, 이게 관심이 있어. 요걸 알면은 요거는 페북에다 물어보면 돼. 그래서 솔루션을 찾으면 돼. 그래서 사업 특허는요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세상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면은 효과가 있겠다. 그러면은 이게 완성이 돼요. 그러면 특허의 반은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이건 뭐죠? 세상의 필요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사업가들은 어때요? 엔지니어는 돈을 주고 사면 돼요. 아니면 어때요? 돈이 없다면 그 사람한테 같이 투자하자. 당신은 노력을 투자하고 나는 조금의 돈을 투자할게. 나한테 월급을 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니까 이 좋은 아이템인데 당신도 관심 있어가 나중에 세어링 하자. 그러면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실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사업가는요, 실력이 있다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물어보고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사람이 사업가라고 봅니다. 그걸 장악해야 돼. 그래서 내가 실력이 좋고 해서 이걸 다 갖춘 후에 사업을 하겠다? 그건 너무 좀, 세상이 너무 빨리 가는데 본인이 완벽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가는 목적 지향적으로 가요. 목적, why에 대해서 수단은, 내가 그냥 만들면 돼.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PT를 한다. 그러면 한 2시간을 PT를 해. 그러면은, 뭐부터 말하는 게 좋을까? 2시간짜리 PT를 한다. 사업계획서는요, 시간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어요. 2시간짜리 여유있게 PT를 한다면 어떤 걸 먼저 말하면 좋을까? 회사 소개부터 하는 게 낫겠죠. 우리 회사의 연역부터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왔고, 우리는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우리가 하게 된 동기는 이렇고, 여기부터요.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우리의 능력은 어떻고, 우리의 지금 자본 상태는 어떻고, 우리의 마케팅 능력은 어떻고, 이게 막 이렇게 해요. 주저리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은 또 어떻고 해서, 그래서 당신이 이제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팔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분짜리 PT를 한다. 그랬을 때는 그 벤처 투자자들이, 한 몇백 명을 하루에 볼 수도 있어요. 몇십 명을 심사를 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 회사는 어떻고, 우리 회사 소개하다 끝나. 그럼 가세요. 예. 왜? 벤처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PT 하는 사람이 벌써 자격이 안 된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도 순위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템이 좋고 그래도요, 벤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똑똑함을 봐요. 판단 능력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그 사람이 그 자기 관점에서 벤처 투자자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줄 아는 능력도 하나의 능력이거든.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뭐죠? 이거야. 이게 뭐죠? I see you.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청을 하고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히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관점에서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투자를 해도 그 사람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께 채굴해. 기술이.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5분짜리 강의는, 5분짜리 그 PT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제품은 특징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이러한 기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질문하고 답변 시간에 이제 그 벤처 투자자 더 관심이 있으면 물어보겠죠. 어떻게 해서 이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고 왜 이런 걸 했을 때 좋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우리 회사의 제품의 특징은 이겁니다. 먼저 말하고 시장의 필요성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리포트 한번 볼까요? 리포트를 제일 잘 쓴 친구는 어떤 관점에서 쓸까? 리포트를 제일 잘 만든 친구, 점수를 제일 잘 받는 친구. 이거야. 리포트를 만들 때, 우리가 리포트를 쓰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리포트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다. 그래서 내가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내가 조사한 내용은 이런 거다. 그래서 결론은 요런 거다. 이런 걸 했을 때 효과는 이런 거다. 이 필요성을 만족시켜 주는 거다. 그죠? need, method, effect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만약에 뭐에 대해서 조사를 해냈으면 그거지. 기승전결이 그런 의미예요. 기승전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죠? 필요성에서 필요성을 말하고 성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말하고, 그리고 전개할 때는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했고, 결론이 뭐죠? 효과가 이렇게 있다. 기승전결. 이걸 뭐라고 하죠? 스토리라고 해요, 스토리텔링. 그런 걸 무시하고, 우리는 뜬금없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우리는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이렇습니다. 말이 돼요? 그러면 F학죠.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것은 창의적인 사람이 잘해요. 왜냐하면 요거를 잘 엮거든. 창의적이 되려면 베이스가 튼튼해야 돼요. 많이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개연성, 연계성을 찾아내고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쓰는 거나 리포트를 하는 거나 다른 사람한테 PT를 하거나 아니면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거는 억양을 조리 있게 하거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뭐 말할 때 막 보면 아트 스피치 쪽에서 여러분 막 말을 이렇게 여러분 했습니까? 예, 하고 눈 똑바로 보고 막 이렇게 자세는 이렇게 탁 하고 막 그게 중요할까? 아니라 내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이 준비가 되면 말은 어때요? 스토리가 되잖아. 스토리가 되면은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라 할 때, 보고서도 항상 보고서를 쓰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쓰고, 이 보고서의 목적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런 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유, 우리가 보고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효과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논문도 마찬가지. 논문도 기존 논문들은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관심을 가져보니 이런 부분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존 논문들을 이론을 쭉 보니까 여기서 이런 게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해보니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1%의 유의 수준에서 만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논문이에요. 똑같죠? 스토리텔링.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데가 어디냐? 최고로 잘하는 데 하버드에. 스탠포드, 하버드. 하버드에서 공대생들이 유학을 가잖아요. 그럼 공대생들이 유학 가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철학을 공부해. 종교를 공부해. 과학을 공부해. 공대생들이 자기 전공은 뭐 엔지니어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요 철학을 공부해. 철학은 무슨 공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버드는요 완전 융합적인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냥 다른 일반 대학은 이것만 가르쳐. 그냥 이것만 디립다 가리니까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거야. 뭐 리포트를 쓰라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딱 하고 끝나는 거야. 제가 이런 거 조사했습니다. 끝. 그러니까 맨날 승진 못하고 남 욕하죠. 왜냐하면 난 열심히 했는데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맨날 저녁에 가서 술 마시고 남 비난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건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해야 돼. 이게 결국은 이거야. 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고 그랬더니 어떤 무엇이 결론이 도출됐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이만큼 있더라. 필요성이 높으니까. 사업계획서가 이겁니다. 좀 와닿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알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되고 내가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 다니면 그런 데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런 데 대한 내부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가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많이 현장에서 돌아다니거나 여행을 하거나 이러면서 자기 관점에서 뭐죠? 자기 관점이라는 거는 이거죠. 자기가 잘하는 분야의 관점에서 시장을 자꾸 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 뭔가 허점이 보이면 그거를 사업 아이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걸 잘하면 성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6주차 강의를 하면서도 내용을 1주차부터 한번 자세히 보면 이 메커니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말인데 단지 다르게 말할 뿐이에요. 인생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만들든 사업계획서를 만들든 아니면 책을 만들든 다 똑같아요. 제가 책을 쓰는데 책 구조도 그래요.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책을 쓰는데 어때요? 기존 책들은 내가 보니까 내 눈에 드는 책이 별로 없더라. 이유는 다른 책들은 다 창업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이야기만 하고 굉장히 포맷만 강조해서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더라. 그래서 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 원리는 뭐냐면 그걸 매칭이라고 한다. 어떤 매칭? 목적에 대해서 수단을 최적화시켜가지고 이런 프레임상에서 가장 밸류가 높은 거를 찾아내는 이런 프로세스적인 매칭 시스템을 나는 책으로 쓰길 원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왔고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매칭에도 이론이 있다. 이걸 설계 이론이라고 한다. 제품에 대한 설계 이론뿐만이 아니고 이런 사업계획서상에서도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매칭을 하는 이론이 있다. 그걸 내가 내 나름대로 정리한 거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게 뭐죠?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매칭 시스템은 이런 거에 이런 거 있는데 엑시옴이라는 그런 공리 설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디펜던트 뭐 이런 게 있고 모순을 해결하는 트리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QFD 그런 게 복합적으로 해서 내가 나만의 어떤 이론을 전개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결론적으로 나는 이런 거를 도출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어떤 니즈를 나는 만족을 시키고자 한다. 그게 책이거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야.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든 답변을 하든 이 프레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친구들 사이에도 이거야. 누가 내한테 그래. 물어볼 때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친구는 자기 관점엔 자기 스케줄이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야, 너 시간 있어? 아니, 금요일 날 오후 5시 시간 있어? 하면 이 친구는 레퍼런스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은요, 노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시간에 단지 그 시간이 없어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뀐 거야. 나는 밥 먹으러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가는 거고 아니면 쉬는 것도 하나의 그 우선순위에서 내 휴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한 거야. 그런데 이 물어보는 친구가 넌 내 관점에서 그 시간이 있어 하면 이 친구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나는 항상 그 시간에 뭘 다른 걸 해도 하는데 뭐죠? 그럼 시간 없어 하면 그 친구한테 예의가 아니고 그래도 시간 있어 하면 또 뭐 그렇고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내 의도는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 시간에 너 시간 있니? 그게 예의인 거예요. 상대방한테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 상대방한테 항상 레퍼런스를 주고 판단하게끔 만드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그 친구의 니즈를 알았잖아. 질문을 당하는 입장에서 저 친구가 이런 니즈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솔루션이 있고 그러면 그 중에 뭐 예스가 됐든 노가 됐든 요 최선을 다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게요 육하 원칙이라는 것 중에 영어에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 나는 일요일에 만약에 어디에 간다 했을 때 좋은 문장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들 항상 요 세 가지가 궁금해요. 왜 가는데? 어떻게 가는데? 그리고 가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데? 그 했을 때 효과는 어떨까? 이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나는 뭐 일요일에 대구에 간다. 이걸로만으로 문장이 형식은 맞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나는 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나는 기차를 타고 갔을 때 어떤 결론이 예상이 된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나 그 메일을 쓸 때 이거야. 뭐 예를 들어 부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부장님과 제가 말했던 내용 1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잖아. 근데 그 리포트를 쓸 때 부장님, 저는 부장님과 내 사이에 어떤 제품 1번에 대해 제품 모델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제가 부장님과 제가 그날 도출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게 리포트나 메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고자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의 생각의 체계를 벌써 간파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니, 메일 한 줄 보내는 걸로 이 사람의 능력을 파악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는 기회를 안 줘. 이 친구 보니까 메일을 줬는데 어때요? 두루뭉실하게 생각하면 그 친구가 신뢰가 가겠습니까? 안 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나 하더라도 이 육하 원칙 중에 이 세 가지가 딱 들어가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친구는요, 계속 승승장구해요. 믿음이 가.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어떻습니까? 리포트 작성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스토리텔링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사업계획서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 쓰는 목적은 뭐냐면 신뢰성이에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사업은 신뢰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제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뢰를 얻고 투자를 받으려면 결국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업계획서고 그걸 리포트라고 보면 돼요. 그 리포트에 의해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안 움직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업계획서는 하나의 그냥 작품이다. 작품이다. 나의 결과물이고 이걸 통해서 나의 모든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레벨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